미국에서는 식량을 보내고 원조를 지속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극단적 선택을 못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만일에 소련이 굶고 힘들면 전쟁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국에 인연농산물을 보내고 경제적 지원을 하자. 그것이 맞아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해체했습니다. 제가 지금 박원근 의원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의원님 되기 전에 민노합에 계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근감이 오는데, 끊임없이 북한을 두들기면서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우리의 민족적 대서사시가 이루어져요. 자, 보실까요? 러시아는 16,500개인데 지금은 15개 공화국이 갈게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 공화국 1,500개로 핵탄두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핵탄두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쪽 서쪽 지역에 배치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맡에 연해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가. 왜? 유럽을 다 합쳐봐야 미국 하나밖에 안 되고 미국의 1.8배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쟤들은 우리의 이렇게 조그만 지방의 성에 불과하다. 상대가 안 된다. 러시아의 제1주적은 미국이고 제2의 주적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핵무기를 갖다 올 필요 없어요. 1,500개를 딱 줄게. 이쪽에 우리 동쪽, 우리 머리맡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수천 개 핵탄두를 머리에 쥐고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이 얘기를 하면요,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좀 알겠다고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국은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G2로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지금의 G2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러시아는 한반도는 78배지만 중국은 44배. 한반도 면적에. 그리고 대한민국 코리아의 100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넓은 땅인데 인구는 15개.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은데 100배나 넓은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미국의 위협적이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적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엄청난 힘의 굴기를 하고 있어요. 굴기란 말이죠. 팽창 정책을 굴기라고 합니다. 군사적 굴기, 경제적 굴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2011년도에 중국의 국방 예산이 1,198억 달러였는데 전쟁도 하지 않는 2015년도에 2,383억 달러 국방 예산을 썼어요. 우리는 2011년도에 313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서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도 313억 달러. 중국이 2,383억 달러 쓸 때 우리는 354억 달러 국방 예산을 썼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중국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미국은 태평양을 작은 집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 앞바다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앞바다를, 필리핀 앞바다를, 심지어는 터키 앞바다까지 미국의 작은 집 내지는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굴기를 하면서 미국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왜 우리 앞바다를 함부로 우리 허락 없이 걸어가? 왜 미국이 새끼가 많이 컸네요? 많이 크다니. 인구로 말해봐. 너희 3억이 우리 15억이에 시작. 너희들은 한반도 면적에 지금 43배지만 우리는 44배. 인구로 봐. 우리는 6,000년 역사고 너희들은 지금 250년 역사야. 까불지 마. 그러지만 우리가 미국이 이거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우리를 가운데 끼워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김정은이 때려 부셔버려야 한다, 북한 때려버리라, 이런 원색적인 얘기해가지고 한마디 문제가 풀립니까?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러시아, 중국과 북한 삼각관계, 그래서 도전하는 삼각관계,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는 남방 삼각관계, 북방 삼각관계, 도전과 응전,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혀 국제정세를 모르고, 여러분 75년 동안 빨갱이했던 이 러시아가 우리하고 수교 맺은 지가 1990년 9월에 29년 됐어요. 29년 됐으면 강산이 3번 변해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살다가 이 중량부에 와서 한 30년 살았다, 그러면 이게 본토베이가 되거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30년 지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중량부에서도 지도자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파르치산스크, 우스리스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여행을 하셨어요. 가보니까 우리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던가요? 빨갱이 냄새가 나던가요? 이미 공산주의 흔적지기에 들어간 지가 오래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벤치마킹의 경제 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절대 적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외교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29년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 3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30억 달러. 현금으로 14억, 물건으로 16억. 아직도 이자도 못 받고 있어요. 원금은 고사하고. 북한에 우리가 돈 좀 대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30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 그거 아직 이자도 못 받고 있어. 그런데 러시아 우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 북한은 틈만 나면 러시아에 와서 기름 달라, 무엇 달라, 지원해 달라는데 우리는 한 번도 러시아하고 달란 적이 없어. 배워가라고 우리가 베풀지. 얘들이 우리가 부담이 안 되죠. 북한은 부담돼. 이미 북의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 틀은 깨진 지가 오래요. 여러분 중국에 자주 가시죠. 백두산 가기 위해서, 장가기에 가기 위해서, 상하이, 그 다음에 북경, 만리장성 보러 가시죠. 중국 가보니까 현재 딸기 먹고라는 냄새가 나요? 안 나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안사령부나 경찰청에서 여러분 왜 중국 갔다 오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요? 왜 이번에 상하이 갔다 왔어요? 왜 북경 갔다 왔어요? 딸기 국가인데 가서 북아에 오늘 혹시 고정간첩하고 접선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놈이 있어요? 물어보면 물어본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지금도 경찰대학에 총경반 서장들 교육하고 있어요. 내가 서장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가고 러시아 갔다 올 때 왜 갔다 왔냐고 여러분 혹시 신원 파악하는 사람 있냐고?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자신감에 있냐면 75년 빨리에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러시아도 우리의 상대가 안 되고, 우리의 44배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00배가 되는 중국도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포만한 자유와 넘치는 행복하고 게임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에게 배워야지. 우리가 저들을 배우러 사상적 전환이나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적어도 정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 마음 놓고 정부가 보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우리하고 게임이 되죠? 소련도 자신 있고 중국하고도 우리가 자신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사람을 풀어먹이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만나서 북한에 예속될 사람 있어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북정상회담이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저 어린 놈한테 속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고도의 술수에 속고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에요? 미국의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여러분 펜타곤에 가보세요. 미국의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쫙 깔려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입안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아직도 화약고가 되어 있는 북한을 어떻게든 핵무기를 지어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세계 평화를 연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꾸준한 힘이 북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어리석어서 김정은이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 적어도 그 정도의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중국이 군사비만 많이 썼으면은 미국이 겁을 안 내요. 그런데 얘들이 AIB라고 하는 아시아 투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화경제권에서 돈을 끌어다가 미국의 달러 정책과 맞서고 있어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안화를 찍어서 세계를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여기 와서 동참하라. 회원국이다. 지분을 확보하라. 근데 우리가 미국 허락 안 받고 AI 중국에 가입해 놓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팀이 미국의 경제팀에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장사해서 먹고 살려면 이웃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니까 우리 AIB에다가 우리 주식 투자 좀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B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작년 2018년까지 수출을 쭉 해왔어요.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소비해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어느 정도 수출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26%를 중국 사람이 우리 제품 사줬어요. 그 다음 홍콩이 5.2% 합치고니까 31.2%예요. 여러분, 중량구에서 식당이나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매상을 한 30% 정도 올려준 사람 오면 VIP입니까? VVIP입니까? VVIP입니다. 아니 이웃집에 와서 잘 있어서 인사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와서 사줘야 돼. 그런데 31.2%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를 말하죠. 경제적 동반자라고.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적 동맹관계라고. 이건 군사적 동맹관계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 중국도 우리가 이시해야 되고 우리도 중국이 이시하면 돼.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주에다 사드 배치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물건 사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유카 관광객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파티도 열어주고 백화점 싹쓸이하고 대형마트 싹쓸이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제3차 산업이 잘 도도록 하겠는데 그래 아무리 군사적 동맹이 중요하다고 여기다 사드 배치해놓고 우리를 견제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언제 배치한 적 있어요? 아니 작전지휘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 갔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한반도의 작전지휘권은 평상시에는 우리 대통령이 가져요. 그러나 전쟁 나면은 미군이 가져요. 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배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딱 배치해놓고 나니까 여기가 하필이면 롯데 골프장이네요. 예, 쌍놈이 싶어요. 롯데 120개 매장이 중국에 있었거든요. 롯데 백화점, 호텔, 뭐 마트, 롯데리아 있었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롯데리아하고 중국 가서 롯데리아 보세요. 10배 이상 큽니다. 대단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든지 커요. 이렇게 밀어줬더니 결국은 우리 중국 잡는데 요 롯데를 줘? 롯데가 주고 싶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롯데가 이거 철수해버렸잖아요. 철수해버려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초조한 심정으로 북미 정상,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는 남북 물꼬가 터야 되고 평화가 정착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괜찮습니까? 네. 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작년말로 3만 달러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야가 어렵습니까? 왜 국민들이 어렵습니까? 현대는 반토막됐고 삼성도 반토막됐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청년 실업.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수출 1위예요. 작년말 현재 6위. 231개 나라 가운데 6위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외환 보이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세계 6위예요. 1위가 어느지 아시죠? 중국이에요. 3조억 달러, 우리는 3,85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수출하고 수입을 잡으니까 9위예요. 그 다음에 GDP,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거하고 방탄소년단이 해외 가서 공연해야 돼 벌어들인 것까지 GDP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11위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상진국가가 다 된 것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심합니까? 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빚쟁이 국가입니다. 이걸 마치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에 다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망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입니다. 1조가 1억짜리 만장인데 1,500조. 그 다음에 정부 부채,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정부 1,50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기업 부채, 삼성, 현대, LG, SK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2,500, 합치니까 5,500조예요. 5,500조 가운데 여러분, 공무원들 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같은데 지급해야 할 그 돈 빼고 나니까 이자 물어야 하는 것이 4,500조예요. 이게 1%만 이자가 올라가면 45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평균 금리를 2% 하면 90조가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돈 많은 것 같지만 돈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구 돈 빌려다가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뭘로 움직입니까? 주식 팔아서 기업 자금을 씁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이 약 1,000종목이 되는데 이 1,000종목 되는 주식 가운데서 우리 외국인 소유 주식이 41%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업을 움직이는 돈의 41%가 외국 자본이라는, 우리 돈인 줄 알았는데 외국 자본이, 그 중에서도 블루칩, 삼성생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LGU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을 끌어온 주도주들은 46%가 외국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나라예요. 돈이 많은 나라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월달에 삼성 주주총회가 했는데 제일 소리 높여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다 제일 소리 놀리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4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가 현대차 살 때 애국심으로 사고 삼성전자 제품 살 때 애국심으로 사는데 이윤 배당은 외국 놈들이 받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돈 많은 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돈을 써요. 남은 나라 돈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그리고 금융자본,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이름, 시중은행의 68%에서
87%가 외국 자본인 아세요? 우리는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금융권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금융권을 장악하는 돈이 전부 외국 자본이에요. 87%가 어디 거냐? 신한은행.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외국 애들이 와서 뒤에서 전부 조정해가지고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연약한 나라입니다. 이 결과 밖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항상 외롭고 고독해서 우리가 있는 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미 벌써 이 세계적 경제 수준에 와 있는데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소말리아,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차트 이런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놈은 있고 병들어 죽어도 자살은 안 해요. 근데 자살은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교육 수준은 높은데 자기가 선택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했던 싱가포르는 17%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17명만 가요. 그 다음 핀란드는 25명만 가요. 독일은 35명만 가요. 우리는 80명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대학 나와놓으니까 삼성, 현대, LG, SK 아니면 공무원 하겠다.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해요. 중량구에 조그만 지금 저 회사에 대학 나온 사람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내가 올해 혀를 받고 죽어도 안 가. 이 대학 다니면서 미팅 때 술 마시던 가락을 있고 또 커피 마시던 가락을 있어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안 마셔. 딱 폼 잡고 마셔. 이 폼을 잡고 커피를 마시는 놈이 중소기업체 가서 3대 업종 일하려고 안 해. 농촌도 안 가. 얘네들이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가겠다. 그래도 자살한 놈은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 놈이고 지금 30, 40, 50대도 취직도 안 하고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부모 밑에 붙어가지고 부모 죽기 기다리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그래 부모가 야 너 취직해라 아무데라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난 권리 있지만 사는 건 내한테 있어요. 결혼해라 그럽시다. 아니 내가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되지를 못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왜 통일이 절실한다는 걸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 1위. 그 다음에 저출산 1위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14명이었어. 그런데 2008년 18년 작년에 0.98명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한 명도 안 나. 이게 문제예요. 조금 가면 인구 절벽이 와.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기 어디 지방에 강의를 갔더니 16만 명 하던 국민이 3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대요. 저기 경상북도 어디는 2만 명만 됐으면 군이 유지돼 가는데 19,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쳐버립니다. 그래도 이 중량으로는 사람이 좀 아직은 늘고 있죠? 이야, 이게 복된 곳입니다. 네? 용마산 있지, 보마산 있지, 중량천이 흐르고 있지. 지금 벚꽃 얼마나 피어. 한번 걸어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걷잖아요. 물론 중량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애기를 안 낳아. 애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둘이 부부가 벌어도 살기 어려운데 애기 낳아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전업주부가 될 수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야지 가지고 유치원 그다음에 보육원 돈을 대줬더니 아 이것들이 닭 한 마리 가지고 100명을 먹여버리네. 민원이 빗발치니까 안 되겠다. 장부 기장해라 그랬더니 사유재산 침범한다고 정부에 맞서. 이 한유총이요.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철학이 있어요?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로서 받아가지고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멸치장사예요 지가? 정부가 과감하게 철퇴를 가야 돼요. 교육에는 그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출산을 높이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 엄마가 행복한 나라, 노인이 행복한 나라.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앞으로 내가 노인 되다 보니까 노인을 자식에 맡기지 않고 나라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 공약 내놓으면 나 그 사람 찍겠다. 여러분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 나이 드니까 걱정이, 집 걱정이, 옷 걱정이요. 치매 걸릴까봐 이 치매 걸리면 사기를 또 불행해주고 나도 인간 취급 못한다고 얼마나 불행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노인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돼. 저출산 1위. 그 다음에 이혼율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딱 좋은 걸 1등이 2등 돼야 돼. 못되는 것만 1등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청년 실업. 지금 10에서 20%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문제 뭘로 해결해? 혹자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경제정책 망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황교안이가 되면 되고 이정미가 되면 되고 홍준표가 다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합시다. 저는 이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세계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대학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용서도 안 돼. 왜 기업인들 갖고만 안 되는가 하는 기업인 얘기를 해줄게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21세기의 한국 경제. 이게 잘 안 나오니 좀 나오는 게 없어요. 자, 보십시오. 20세기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갔던 신발, 석유, 가발, 완구, 합판, 전자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죠. 이미 이것은 우리 저개발 국가들이 다 옮겨가 버리고 있어요.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 유화산업,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빅5예요. 그리고 비제조 분야가 건설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지금 왜 어렵습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십 년 동안 임직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 임직원들, 기아 임직원들 만나보면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국내에서만 팔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큰 시장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막 팔았어요. 그랬더니 중국 측에서 한국 자동차 너무 좋다고 수요 공급하려면 공급이 모자라니까 4공장, 5공장까지 와서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정의선이하고 정몽구씨가 가서 테이프 끊었어요. 제가 여기 같이 따라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서 4공장, 5공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왔느냐? 미국하고 사드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시진핑이가 회의 때 아래놈들한테 눈 끄뻑끄뻑해 뿌리는 끝나버려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서 함부로 움직여집니까? 거기는 전부 공산당이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충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한국의 기업들이 돈 벌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이 공장에서 지어놓은 자동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안 팔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납품한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와서 돈을 못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자동차 사람이 고용의 10분기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10사람이 우리 한국의 근로자라면 1명이 자동차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산업이 잘 때 우리 경제가 되는데 중국에서 브레이크 걸어버리니까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이 움직이질 않아.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왔느냐? 중국은 바로 자동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솔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기차로 전부 바꿔버렸어요. 아시죠? 네. 사회주의니까 가능합니다. 야, 전기 충전소 만들어. 그럼 만들어버려. 사회주의 국가니까. 북한에서 만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다 그래도 사실 충전소가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걸 끌고 다니면서 충전합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80% 전기차로 대체돼버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어렸어요. 그래, 자동차 산업이 안 돼. 그래서 현대가 수소차로 한다는데 수소차 가벼워가지고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들 옆에 함부로 수소 충전소 만들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자동차에서 우위를 선점해버렸어요. 현대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전자제품 삼성의 에리콜, 삼성의 LCD, PDP, LED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중국, 둘째가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애플사에 미국의 애플사 사지 마라, 한국의 삼성 사지 마라, 반도체도 우리 것 만들 써라,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딱 걸어버립니다. 현대차가 삼성 반도체가 안 팔거든. 전자제품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에리콜 대신 하웨이, 샤오미가 지금 세계 1등이야. 2등이 애플, 3등이 삼성이야. 지금 5등으로 곧 떨어져. 중국하고 우리가 시술에서 관계에서 앞서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조선소, 울산, 거제도, 그 다음에 포항은 4만 불 국가야. 우리는 2만 불대. 인건비가 높아요. 그런데 이 조선 인건비가 높으니 안 사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가서 배를 생산하니까 이 수주가 잘 안 되죠. 철강 안 되죠. 석유가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21세기 산업구조에 대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나라 정치적 역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반도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자, 보세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첫째, 남북을 가는 휴전선이 250km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을 다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생각해보세요. 68년도에 경부선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이게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 다음 70년도에 울산의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거점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포항에, 창원에, 구미에다가 거점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고용을 촉진시켜서 한국 경제 발전에 토대를 달았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중화학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첨단산업 쪽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1차 산업이야. 오로지 공장도 없고 철강석이나 팔아먹고 앉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는 이제 종류가 오래되다 보니까 품종이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크던 감자가 요만큼 또 대추알처럼 돼요. 지금 북한은 어려워. 그래, 북한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북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혹시 여기 여성들이 많으신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서 입으셨을 거예요. 입었는데 보니까 여기 라벨을 보니까 서울에서 만든 거 있어요? 아, 있냐고요. 삼성, 현대, LG, SK 어느 것도 우리나라에 안 만들어요. 제가 그 회사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전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쪽 스리랑카, 네팔, 안골라, 모잠비크 여러 데서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한 달에 50불, 100불만 주면 되는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3만 달러 근로자를 써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야 돼. 그런데 개성공단에 우리 입주업체들이 가서 북한 근로자를 일을 시켰는데, 제가 입주업체 사장 모아놓고 교육에다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장들이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표정관리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넘어가서 그냥 인건비 때문에 돈 번다고 생각하면 희생하는 사람 많을까봐 표정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지, 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에서는 이어폰 꽂고 여자들이 미싱을 해도 껌 씹으면서 이어폰 꽂으면서 잔소리 하면서 하는데, 북한 애들은 이것도 꽂는 놈도 없고 껌 씹는 놈도 없고 오로지 발버둥.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솜씨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삼성에서 나오는 양복 고급이면 갤럭시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 엘칸토, 금강구도 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양질의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의 자원, 지금 북한에는 7,000조에서 8,000조에 해당하는 천연자원이 있어. 무한광산의 철강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흰도류, 모르브덴. 여러분, 흰도류는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브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쇠를 녹일 때 모르브덴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으면 쇠가 녹슬지 않은 쇠를 표현해버려요. 이게 북한의 세계 매장량의 80%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여기 무한광선에 나오는 철강석을 포항기계철에 광양기계철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이가 65불에서 중국에 남겨버렸는데, 우리는 외국선,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호주에서 165달러에 사오는 거예요. 100달러 이상 더 주고 사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북한에서 철도를 가져오면 물림이 더 적게 들죠. 이해되십니까? 네. 한국 경제는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우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속도로 만들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고속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KTX 만들어요. KTX. 아까 우리 박원근 저 의원님이 동계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김여정이하고 김용철이가 와서 제일 놀란 것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을 가는데 북한의 기차는 30km에서 40km예요. 딱 타보니까 간지 못 가는지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300km야. 북한의 속도의 10배야. 그러니까 얘들이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냐, 앞으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철도 사업부터 한국에서 받아들여야 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에 철도 넣기 아직까지 시행은 안 갔지만 이미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속도로 뚫는 데 가지, 지하도 뚫는 데 가지, KTX는 가지, 삼성, 현대, LG, SK, 한진, 롯데그룹의 이 기업의 건설 사업에 모두에 들어가. 그 다음에 KT도 들어가야 돼. KT 5G 사업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북한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자살할 마음이 어디가 있어? 북한의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그래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의 일자리가 생겨서 젊은이들이 희망이 솟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사회주의 정책을 썼는데 왜 미국이 두려울 정도로 중국이 잘 사나요? 판을 바꿔버려요. 등소평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흑묘, 백묘 이론을 주장하면서 판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의 중국이 미국이 두려운 국가가 된 거예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왜 저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어때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립니까? 하노이는 호치민이는 통일을 하고 죽었지만은 호치민 정부가
자기들의 혁명을 도와준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싸웠던 미국과 손을 잡고 오늘의 베트남을 만들어버렸어.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판을 바꾸는 거예요. 적대관계를 화해구조로 바꾸고 통일관계로 우리가 가는 대북정책을 써야만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가 생기고 자살이 안 되고 이혼율이 높지 않고 내일이 다자녀. 여러분 지금 북한의 방송 들을 때마다 느끼시죠? 그냥 북한 방송만 들으면 그냥 반갑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보면 그냥 오금이 조려. 저 김정은이하고 당간부 맨놈 새끼만 제거해버리고 나면 북한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무슨 사상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끌어안고 한국의 남자들과 북한의 여자와 북한의 남자와 한국의 여자와 한가정 어울려 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자살자도 안 생기고 다자녀는 나오게 되고 이혼율도 청년 실업은 줄어들게 되고 한국 경제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의 절대적 요구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북한은 살고 우리도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75년 빨리 해가지고 소련으로도 손잡았고 27년 동안 빨리 해야는 중국과도 수교는 27년 됐어요. 근데 왜 우리 북한 같은 공포 들고 우리가 서로 왜 못 잡아요? 남북이 갈라질 때 자 북한은 빨리 해야겠다 해서 갈라진 겁니까? 1945년 7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포스탄 회담에서 미국의 건스 장관과 소련의 장관이 만나가지고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 38선 위에는 소련이, 남쪽 미군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졌어. 그래서 여기는 이승만이 데려오고 여기는 김일성이 데려와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이 된 겁니다. 우리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강대 국가의 분할 점령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된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얘기 하셨잖아요. 독일은 의지를 가지고 통일했다고. 우리도 통일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소련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그들의 논리 속에 귀속돼서 안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1860년도에 북경조약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청나라하고 러시아 대표가 만나가지고 우스르강 동쪽에 있는 연해주 16만 평을 러시아에 줘버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까라이스키 땅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연해주 16만 평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찾으려면 러시아하고 핵전쟁을 해가지고 찾아와야 할 텐데 러시아에서 찾아오기 쉬워요? 아니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못 찾아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05년도에 일본의 가스라 외무부 장관하고 데프트라는 미국의 육군 장관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이게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에요. 1905년도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기로 양국 간에 합의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양에 의해서 일본 애들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36년의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해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09년도에 여러분 간도협약이라고 해서 간도, 북간도, 뭐 동간도, 서간도 그러죠. 이 만주벌판, 우스르강 동쪽은 이 연해주고 청난 이 땅을 일본 애들이 청나라 보고 먹으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뺏겨버린 거예요. 이 땅을. 우리 조상들, 조선족이 살고 있던 땅을. 대조윤이가 독립군을 내리고 살았던 이 거대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러시아에 뺏겨버리고 1909년도에 간도 땅은 청나라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남쪽 조그만 이게 우리 땅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땅은 저 드넓은 만주벌판과 우스르강 동쪽에 있는 연해주까지가 우리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압록강, 두만강 여기 지금 이게 우리 북한인데 만일에 우리가 북한을 저주하고 대결구조로 끌고 계속 미국에서 무기 사다가 북한하고 경쟁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러시아, 중국이 북한을 자기 손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원교 근고 전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교, 멀리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근교, 가까운 데를 공격하라.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북한을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큰 나라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먹지 않지만은 러시아, 중국은, 러시아는 앞마당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작은 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마당과 작은 집을 언젠가는 두를까봐 지금 북한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통일된 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3부 세대가 지금 이야기해요. 혹자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회담이 잘 성숙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내보내고 나면 북한이 남쪽으로 무력으로 공격할 거봐 지금 문재인이가 속고 있다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러시아나 중국에 전혀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식대로 살자고 배가 고프면서 허리띠 졸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구해줘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우리 이룩해야 우리는 러시아,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회담 때도 자 김정은이가 팩배 깨졌다고 이 트럼프 이 영감탱이 새끼 누군 새끼 이러면서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트럼프가 떠나가면서 김정은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혹자든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노딜이다. 노딜로 끝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푸처 딜이다. 미래를 약속한 딜이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은 판을 깨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잠시 중재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청와대에서는 백악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양을 연결하는 중재자, 운전자 역할을 지금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스위스 IND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IND.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세계에서 2,500명의 석학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 집단이에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2050년도가 되면은 20세기 세계에서 제일 행복했던 나라는 스위스였는데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희망의 나라는 코리아가 될 것이다.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통일된 한반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2050년 31년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중량부의 지도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그때쯤 되면 가고 없겠구만. 지금 70대신 분은 101살이 되시고 80대신 분은 111살이 되니까 그때쯤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015년 3월달에 KBS 방송국에 잠깐 소개해요. 박영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래 포럼.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한테 유엔 기금으로 인류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박영숙이에요. 이 양반이 와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시켜보니까 2050년도 되면 150살 산다는 거예요. 150살. 그런데 2050년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2025년만 되면 지금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그때만 되면은 우리 인체 속에는 78가지 주요 장기를 3D로 복제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가지고 갈아버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에서 보니까 여기 지도 여러분 6년 안에는 대개 안 가실 것 같아요. 6년만 버티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체를 갖다가 130년, 150년으로 연결시키는 의술이 발달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의료진이 연구했는데요. 쥐를 시험했어요. 쥐를 암세포를 1기, 2기, 3기, 4기 암세포를 딱 배양해가지고 쥐가 이제 막 죽고 가잖아. 여기다가 주사를 딱 똑같이 놨더니 1기부터 4기까지 이 주사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싹 말아 죽여버려요. 이런 신약을 발견해서
인체 시험하는데 6개월, 1년 걸려. 앞으로 6개월에 1년만 되면은 나도 좀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주사 맞아보게. 이런 때가 고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용마산 등산 열심히 하시고 봉화산 오르고 여러분 중량층 거느리면서 건강 유지했다가 남북 통일이 된다 소식 들리면 북한으로 우리 올라가서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목포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하브로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치크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는 철도를 타고 우리도 한번 인생을 살아보다 가야지. 만날 걱정하고 이 위대한 역사의 장을 지금 장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하는 대북 정책도 쉽잖아요.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드디어 나왔잖아요. 김정은이는 트럼프하고 마지막 탑다운 방식으로 둘이 만났을 때 그래도 단계적으로 폐기하라 이런 안건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여러분 알다시피 폼페이오 말을 듣지 않고 요 시험난 놈 있잖아 볼튼 요놈의 말을 듣고 확 질러버렸어요. 중국이 몇 개야? 완전 폐기야. 그 ICBM도 우리 께 줘 갔다가 저기 테네시 계곡에다 놓을 테니까 한꺼번에 해버렸나? 김정은이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원스텝 바이스를 한 단계적으로 제안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어안이 본 거야.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그러면 먼저 규제 풀고 자 종전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더니 니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폐기하는 걸 보고하겠어. 우리도 당신을 못 믿어. 서로 둘이가 못 믿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국 믿으시오. 미국은 김정은을 믿으시오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정부의 수장이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요. 앞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2007년 11월 달에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2050년도 되면은 미국은 91,600불 국민소득이 되고 한국은 93,300불이 되고 독일은 85,000불, 일본은 78,000불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G2가 된다고. 이걸 골드만삭스가 발표했어요.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2008년 11월 17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한국 사람 미국 들어올 때 비자 받지 마라. 앞으로 미국하고 G2 친구가 되려는데 대사관에 와서 줄 서가지고 여권 비자밖에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2008년 11월 17일부터 우리가 비자 안 받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조례가 또 바뀌었어요. 2012년도에 한국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도 내놓지 말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버리게 해라. 이게 통과된 나라가 카나다, 네덜란드 두 나라밖에 없는데 세 번째가 우리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면은 조사해요. 왜 조사하냐 그랬더니 한국 국적을 취하죠. 테러 분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국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에 여권 가지고 있어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오 이거야. 그럼 진지 그런 말 출발하기 전에 해야지. 도착한 뒤에 조사하고 있으면 어쩌냐고. We are sorry거든. 자기들이 미안하다. 대단한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요? 지금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코리아가 세계에서 108위, 인구는 25위야. 한반도는 지구 육지의 600분지야. 만일에 남북한이 인구가 합쳐지고 영토가 합쳐지면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명실상부 강소국이 된다. 3.1 정신을 계승해서 한반도가 해방됐다고 하지만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도 행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키고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거부를 딛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이 평화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중량국 시민 여러분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